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국 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네네.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네. 좀 심장이 쫄깃쫄깃했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네, 코스피 지수가 2%대로 내리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거지만 사실 그 현지의 언론들의 주요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올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FOMC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경계감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오늘 보면 알파벳이 매출은 23% 올랐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매출이 23% 늘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얼마만큼 강력한 긴축 정책을 FOMC 회의에서 논의하고 50bp를 확정하느냐. 네. 그래서 오늘 뭐 뉴욕 증시에 관한 기사들을 잘 보면 공통된 얘기가 나오는데 3회 연속 50bp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한꺼번에 75bp 5월 달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지금 뭐 충돌했는데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경기 침체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면 이 위험 자산에 지금 우리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안전 자산으로 이제 옮겨 타야 돼. 이 논리들이 굉장히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보면요. 수급도 굉장히 적어요. 유통량이 적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넷플릭스 떨어지는 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포지션 청산하는 헤지펀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뭐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경기도나 실질적으로 이거 시장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 이걸로 우리가 등락을 하락을 우리가 분석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잘못 잡을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저는 5월 9일까지 왜 5월 9일이냐? 네. 그날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사건은 한 번에 변곡점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5월 9일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연준이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셔야 되고요. 전체 큰 흐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가 50bp를 무난히 시장과 소통하느냐에 여러분들 방점을 두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알파벳의 매출이 23%나 늘었다. 굉장히 잘했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진 거 이거는 또 다른 이벤트들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주요 증권사들은 2분기 이후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또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다라고 전망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입니다. 예. 이게 어닝 쇼크인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모를 정도로 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처럼 실적은 좋은데 지금 주가는 좀 빠졌어요. 네. 자, 이것도요. 그냥 실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의 지금 큰 흐름은 채권으로의 이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물이 2.98에서 2.72로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자, 뭐 채권은 잘 아시겠지만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채권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졌어요. 거길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파벳이 그렇게 하는 거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이제 의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애플도 어닝 퍼 쉐어가 2달러대에서 지금 1달러 중반으로 지금 떨어지는 등등. 실적은 다 플러스 났어요. 근데 앞으로 성장을 더 할 것이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알았던 그런 부분들의 성장 궤도를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 그리고 경계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지 실적 갖고는 지금 크게 주가에 지금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 뭐가 이제 얘기가 되냐면 자 20% 정도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조정장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초입에 있냐 없냐 갖고도 지금 얘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낙엽이 하나 떨어진 것 같고 가을이 온 걸 알아야 돼요.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죠. 네. 거기다가 국채금리가 거꾸로 떨어지는 진짜 아름다운 조합을 봐왔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위험 자산을 위한 완벽한 조합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라고 보시고요. 네. 자, 인플레에서는 뭐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굉장히 혼란한 신호들이 오지만 인플레이션 장에서는 여러분 뭐 죽기 살기로 여러분 실적 갖고서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을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혼돈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높다는 실적입니다. 말씀이신 거죠? 실적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이 결정력과 가격 전가력을 어떻게 갖고 나는데 자 실적으로 여러분 네. 승부를 하셔야 되고요. 미국 서학 개미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이제 동학 개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환율로 또 승부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단순한 장이 왔는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잘 안 맞고 또 그럴까 말까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을 거기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판단 기준을 환율 그리고 실적에 두시고 그리고 시작을 한 다음에 변수를 하나 둘씩 넣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아까 말씀드린 사고 다발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투자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 중에 네. 하나가 중국 이슈인 것 같은데요.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령을 확대하면서 경제 둔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뭐 저는 뭐 1.5% 이상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뭐 상해 봉쇄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벌써 중국 GDP 계산해 보니까 0.3이 빠졌어요. 그러면 연간에 0.5, 0.6에서 1.7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지금 5.5 지금 한 것도 지금 겨우 맞췄잖아요. 뭐 겨우 맞춘 것도 아니죠. 1분기 4.8%가 나왔으니까 힘들어 하는데 자 여기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경제를 잡아가는 부분인데요. 자 상해가 이제 북경으로 옮겨 타고 있잖아요. 상해하고 북경하고의 여러분 이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상해는 해외 기업이 많습니다. 북경은 국내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경에서 봉쇄가 일어나고 하면 뭐 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중국은 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위한 10월 달에는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해고 봉쇄를 해야 되는지 20년 9월 달에 이제 선언을 합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최초로 이 코로나를 이긴 나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 지금 계속 가는데 빠른 지금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이 정치화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중국이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뭐 MLF라든가 LPR 등 금리에 대한 좀 인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인프라 얘기가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이 1%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뭐 진짜 빠지지 않는 0.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갖고 오기 때문에 중국의 선방이 굉장히 필요한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정치 경제에 조금 이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도 많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시진핑의 생각은 상해가 경제 수도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북경으로 옮겨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북경이
정치와 경제의 아주 본질적인 수도로 재탄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상해에 지금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데 북경에도 거래소가 오픈이 됐잖아요. 조금씩 북경 거래소 중심 아까 말씀드려도 국내 기업 중심의 진흥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경 거래소 쪽에 여러분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네. 지금 흐름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조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진짜로 경기가 후퇴를 한다든가 이러면 경기 부양책을 가는데 부양책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프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프라가 두 가지죠. 이제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인프라, 철도 깔고 도로만 깔고 이런 거 플러스 네. 5G, 6G에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놓을 수 있는 인프라 두 개가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인데 일단 지금 금리 우대하고 이렇게 완화 정책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정책이 한번 나오면 그것이 효과가 나려면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습니다. 10월에 공산당 전당대회를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치르고 싶어 하는 것이 시진핑의 생각이고 그쪽의 생각이라고 본다면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요. 중국과 한국의 이 증시는 지금 너무나 지금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국과의 그런 상관관계에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불렸던 1250원도 넘어서 오늘은 또 어제보다 11원이나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와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던데 먼저 환율이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건지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건지 좀 봐주시고요. 네. 또 원장님께서는 이런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해안까지 좀 듣겠습니다. 환율 올라가는 게 주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격을 금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달러의 가격인 금리를 지금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 금리 인상하는 한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면에 지금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나가면서 우리가 치고 나갈 부분들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정책의 어떤 여유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얼만큼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근데 어저께는 참 재미난 현상이 있었어요. 어저께 금리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구두 개입을 했거든요. 정부 네. 당국에서.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빨랐어요. 빠르다는 것은 지금 우리 외환시장의 유통량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지금 평균 570억 달러를 가야 되는데 이게 655억 달러 한 80억 달러 정도 지금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달러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 그러나 달러의 가격인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 부분 조금 많이 우리가 길게 좀 봐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1,300을 지금 사실 상한가로 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고점이 돌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환율 이건 진짜 신의 영역이거든요. 환율은.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일 3환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변한지 선물까지 보시면 환율이야말로 국내의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갖고서 외국인 수급이 결정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1일 3강, 1일 3환율을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타이밍 좋은 투자하는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5월 FOMC를 앞두고 있어서 경계감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5월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 앞서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네. 다시 정리 좀 해주시고요. 또 증시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이제 일단 달러 강세가 일단 여러분 이제 책상 앞에 써놓으셔야 돼요. 달러 강세. 그러면 네. 달러 빚이 많거나 유가 이런 거 올라가는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이 실업들의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달러 빚 많은 회사들은 여러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지금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이벤트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FOMC와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달러, 금, 환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한 달 내지 2달 후에 굉장히 좋은 장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기간 5월이라고 제가 뭐 감히 권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5월 달이 또 우리에게는 기대감을 높이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2% 내지 3%가 항상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완화적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뭐 우리가 뭐 취임식도 5월 10일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자,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조금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나 가져가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금을 좀 많이 늘려놓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뭐 거기에 한 표 지금 하시죠. 뭐 지금 인플레 시장에서는 무조건 현금은 30%거든요. 그거보다 30%보다는 조금 더 네. 많은 양을 여러분들 바꾸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런 사고 다발 구간에서 여러분 뭐 계속 투자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일일 일비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환율 그래프, 그다음에 실적을 나와 있는데 실적에서도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셔야 될 부분은 그 산업 내에 마켓쉐어 1등 내지 2등이 가장 안전한 지금 부분들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꼭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우리 오늘장 내일장 여기 잘 보시면은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